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제가 두 명으로 나오는 리뷰가 조금 장난스럽지 않나 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진지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편집과 촬영도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콘텐츠를 하냐에 따라서 장르만 낙원동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릴 제품이 워낙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웃음기 싹 다 빼고 리뷰해보겠습니다. 25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오디오 테크니카의 플래그십 헤드폰 ADX7000입니다. 촬영날 기준으로 무려 499만원이죠. 비교는 바로 이 콤포저로 하겠습니다. 콤포저는 449만원입니다. 제 인생 헤드폰 두 개가 모두 여기 모여있네요. 둘 다 고귀한 몸들이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콤포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이죠. 과연 이 ADX7000도 그런 품질일까요? 대답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좋고 콤포저 이후로 제가 몇 시간을 헤드폰으로 음악 감상을 한 건 오랜만입니다. 디자인 잠깐 보고 구성품 설명드리고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경량 벌집 구조 하우징으로 무게를 줄이고 구동력을 높였다고 하는데 덕분에 예전 리복에서 나왔던 샤키로닐 시그니처 농구와 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거 신고 열심히 농구하러 다녔죠. 헤드폰 무게는 실제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구성품으로는 헤드폰 본체와 두 종류의 이어패드, 밸런스드 케이블과 언밸런스드 케이블 파우치와 하드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재미있는 건 언밸런스드 케이블의 경우 6.3 규격만 제공이 되는데 대놓고 좋은 헤드폰 앰프 쓰라는 거죠. 이어패드는 알칸타라 재질과 벨벳 재질 두 가지인데 소리가 살짝 다릅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만큼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사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분 탓인지 벨벳 이어패드가 알칸타라 재질 이어패드보다 하이 프리퀀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알칸타라 재질의 이어패드를 꼈을 때는 하이 프리퀀시가 약간 일찍 더 롤오프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심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벨벳 이어패드 기준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두 헤드폰의 임피던스 차이가 꽤 있습니다. ADX7000은 490옴이고 콤포저는 25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볼륨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테스트한 안텔럽 아마리 헤드폰 앰프는 헤드폰 출력 임피던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사운드 밸런스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역이 서로 겹치지 않고 분리되게 들리면서 주파수 때의 간섭으로 인한 마스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 대역이 모두 이분하게 잘 들린다는 거죠. 이 콤포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아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드폰이 제나이저 HD660S2인데 이 두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660S2가 완전 싸구려 헤드폰이 됩니다. 정말 이 두 제품은 완벽한 사운드 밸런스를 들려줍니다. ADX7000 로우 대역은 정말 묵직하게 깊은 초저음역대를 들려줍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EDM의 강한 킥은 트랜지언트 그대로 빠른 어택감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클래식 음악의 콘트라베이스 사운드에 깊게 울리는 떨림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려줍니다. 미드 프리퀀시 대역은 굉장히 포커싱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운드 이미지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정말 미드 프리퀀시 대역이 나머지 대역들을 힘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들려야 하는 보컬 사운드나 리드 악기 사운드들이 뚜렷하게 잘 들리고 센터 이미지가 정확하게 잡힙니다. 하이 프리퀀시는 굉장히 룸이 여유로워서 아주 좋은 에어감과 공간계 이펙터들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뭔가 위가 뻥 뚫려서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최근에 나왔던 R 시리즈들이 대체적으로 에어감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콤포저와 비교했을 땐 어떨까요? 둘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콤포저가 넓게 펼쳐지는 도화지 같다면 ADX7000은 그 도화지를 머리에 감아놓은 느낌입니다. 콤포저는 눈앞에 모든 사운드가 펼쳐져서 보여요. 입체 그림 느낌으로 확 펼쳐져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사운드 밸런스와 분리도 그리고 해상도는 두 제품이 동급입니다. 다만 ADX7000은 소리가 머리를 중심으로 360도로 소리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로 믹스된 곡을 들어보면 소리들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꽂혀있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을 들어보면 34초부터 나오는 벨 사운드가 컴포저로 들으면 정확한 위치에 딱 잡혀서 패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들리는데 ADX 7000은 머리 뒤로도 돌아가서 360도 느낌이 더 강합니다. 특히 힐이업 가빠지는 숨 부분에 살짝 나왔다 빠지는 게이트 신스 사운드가 들리는데 그 신스도 컴포저로는 잡았다 요놈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데 ADX 7000으로는 그 게이트 신스 사운드가 머리 뒤로 싹 빠져나갑니다. 한마디로 두 헤드폰 모두 소리가 꽉 차고 완벽하게 들리는데 차이가 있다면 컴포저는 소리가 앞에서 쉽게 보이고 ADX 7000은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들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믹스하기에는 컴포저가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ADX 7000은 감상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흑백 요리사 2에 빠져있다 보니 요리로 따지면은 컴포저는 이 요리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대놓고 알려줍니다. ADX 7000의 경우는 눈 가린 심사위원처럼 무슨 맛이 나는지 다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따라다니는 재미가 더 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엔지니어나 또는 스튜디오 사운드를 맛보고 싶다면 컴포저를 선택할 것이고 소파에 앉아서 착색이 되더라도 재미있게 음악 감상을 원한다면 ADX 700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둘 다 저한테는 구매 불가 제품입니다. 키 7산 이후로 뭘 더 추가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올해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는 좀 더 나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25년 기어 어워즈도 별 의미 없겠지만 내년 1월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